안녕하세요. 송쌤의 영재놀이터의 송쌤입니다. 영재성이 발현되는 시기는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주로 유아기부터 나타납니다. 실제로 지하철이나 버스 노선, 나라의 수도나 어려운 공용 이름 같은 것을 줄줄 외는 아이를 보며 우리 아이가 영재가 아닐까 하는 고민을 하기도 하죠. 하지만 반대로 그 정도야 어릴 때 누구나 보이는 흔한 행동 아니겠어? 하며 가볍게 넘기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영재성을 가지고 태어난 유아라 하더라도 적절한 처치를 하지 않으면 영재성이 도태되거나 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영재성의 조기 발굴이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에 오늘의 다이어리에서는 유아영재 판별과 관련된 2020년의 연구를 토대로 유아영재를 판별할 수 있는 25가지 행동 특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저와 함께 다이어리를 펼쳐보실까요? 우선 해당 연구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에 연구된 이 논문은 서울 및 경기도, 강원도의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만 5세 유아 602명을 대상으로 요인 분석을 통해 지적 특성, 창의성, 동기, 리더십의 4영역 25개 문항을 도출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실제 유아교육을 담당하는 교사 30여 분의 검수도 받았습니다. 이제부터는 펜과 종이를 준비해 주세요. 지금부터 25개의 문항을 알려드릴 테니 문항 번호와 OX 표시를 해가면서 우리 아이는 몇 개가 해당되는지 체크해 보세요. 1. 도형이나 그림의 일부를 보고 전체를 알아맞힌다. 2. 새로운 상황에서 이전에 배운 지식을 효과적으로 사용한다. 3. 예리한 관찰력으로 타인이 찾지 못하는 것을 발견한다. 4. 수세기, 측정하기, 무게재기 등 수학적 활동에 흥미를 보인다. 5. 다양한 정보나 지식을 또래보다 빨리 배운다. 6. 또래보다 수준 높은 책을 읽거나 듣고 내용을 폭넓게 이해한다. 7.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또래보다 자세하고 많은 것을 기억한다. 8. 다양하고 어려운 단어를 사용하는 등 또래보다 풍부한 어휘력을 갖고 있다. 9. 일상생활에서 기발하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자주 생각해낸다. 10. 주변 환경이나 자연 환경에 대하여 호기심이 많고 흥미를 보인다. 11. 음악, 미술, 동작 등 하나 이상의 예술 활동에 대한 다양한 표현 능력과 높은 수행력을 보인다. 12. 여러 가지 재료를 이용하여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을 좋아한다. 13. 상상한 것을 만들거나 그림으로 그리고 그것에 대해 설명하는 것을 좋아한다. 14. 놀이나 활동 후에 사용한 물건을 제자리에 둔다. 15. 한 가지 일에 집중하면 또래보다 오랫동안 끈기를 보인다. 16. 타인의 도움이나 지시를 받지 않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17. 목표가 생기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성하려고 한다. 18. 과제나 배움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19.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키려고 노력한다. 20. 타인의 감정을 파악하고 공감한다. 21. 놀이에서 역할을 잘 나누고 협동할 줄 안다. 22. 타인에게 도움을 주고 기뻐한다. 23. 재미있는 말을 하여 또래의 유아를 즐겁게 한다. 24. 놀이에 문제가 생겼을 때 타협적인 제안을 한다. 25. 또래와의 놀이를 주도하고 놀이에 영향력을 미친다. 25가지 문항 잘 체크하셨나요? 지금부터는 각 문항을 카테고리별로 구분하여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선 25개의 문항을 1부터 8번, 9부터 13번, 14부터 19번, 20부터 25번 이렇게 4그룹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각 그룹별로 동그라미가 몇 개 나왔는지를 분수 형태로 적습니다. 예를 들어 1그룹 8분의 6, 2그룹 5분의 1, 3그룹 6분의 3, 4그룹 6분의 1 이렇게 적는 것이죠. 그런 다음 각 그룹별 동그라미의 퍼센테이지를 계산합니다. 위의 예시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1그룹은 75%, 2그룹은 40%, 3그룹은 50%,
4그룹은 33%가 됩니다. 순위를 매겨본다면 1그룹, 3그룹, 2그룹, 4그룹의 순위 되겠네요. 그럼 이제부터는 문항 체크 결과를 해석해 보겠습니다. 우선 전체 문항에서 몇 개 이상이 나온 유아는 영재성이 있다, 이렇게 콕 집어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연구에서 유아 영재와 일반 영재를 집단 비교하였다면 대략적인 폭을 예상할 수 있지만 그렇지는 않기 때문이죠. 1에서 8번 문항은 지적 특성과 관련된 문항입니다. 9에서 13번은 창의성, 14에서 19번은 동기, 20번에서 25번은 리더십과 관련된 문항이죠. 여기서 3그룹의 동기는 1그룹의 지적 특성과 대비되는 정의적 특성을 뜻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예시를 다시 불러오겠습니다. 1그룹, 3그룹, 2그룹, 4그룹의 순서였는데요. 이를 각 카테고리별 영역에 대입하면 우리 아이의 유아 영재성은 지적 특성, 동기, 창의성, 리더십의 순위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적 특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리더십이 부족하다고 해석할 수 있죠. 각 영역별 절대적인 위치를 판단할 수는 없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약 70%와 35% 선을 추측합니다. 예시를 적용한다면 70% 이상인 지적 능력은 우수, 70에서 35% 사이인 창의성과 동기는 보통, 35% 이하인 리더십은 부족이라 해석한다는 것이죠. 물론 어디까지나 예상일 뿐 절대적인 판단은 아니라는 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유아 영재성을 판단하기 위해 연구된 25가지 행동 척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만 25개의 제한적인 문항만으로 유아의 영재성을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웩슬러 지능검사와 같은 수행형 검사가 아닌 양육자의 체크리스트 형식이라는 점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체크 결과에 대한 지나친 기대와 실망은 하지 마시고 아직 어린 우리 아이의 영재성을 대략적으로 짐작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중 하나 정도로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오늘의 다이어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영재와 관련된 재미있는 에피소드로 찾아뵙겠습니다.